안녕하세요. 바이오전팀 박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동물 실험에 있어서 가장 처음 고민하게 되는 동물에게 시료를 어떻게 얼마나 투여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약물을 동물에게 투여하기 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정이고요. 약물을 투여하는데 동물을 잡을 수 없다면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식별입니다. 어떤 동물에게 얼마나 약물을 투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먼저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후에 투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정입니다. 보정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의 정의는 동물 실험할 때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동물에게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떠한 상황이 처해져도 동물이 죽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동물이 무섭다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동물들이 아파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자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 노력해야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구를 이용한 보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정 장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동물 자체가 그 장치 안에서 몸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타이트하게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위, 특별한 부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꼬리라든지 뭐 이런 부위들이, 그래서 그런 부위들이 접근이 편할 수 있는 구조로 음, 구조의 보정 기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더라도 꼭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동물이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15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안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실험의 종류나 목적, 이런 어떤 여건들을 맞춰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거와 맞는 형태의 보존기구를 선택하는데 이런 보존기구는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구매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있는데요. 요거는 꼬리 쪽에 있는 어, 정맥을 통해서 투여하거나 체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보정이고요. 이 세 번째 그림은 스테레오탁식이라고 해서 뇌 부위에 정확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마취를 진행한 후 이렇게 사용하는 보정 기구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토끼의 귀 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인젝션을 하거나 체열을 할 때 쓰기 위한 보정 기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고양이 같은 경우엔 아직 좀 사납기 때문에 이런 보자기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몸을 감싼 다음에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손을 이용한 보정법이 있는데요. 보통 살치류 동물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으로는 마우스 꼬리 같은 걸 잡아가지고 케이지 철망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발로 철망을 잡게끔 유도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목과 어깨 부위를 피부를 잡고 그쪽에 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이고요. 이것 또한 기도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꽉 쥐게 되면 동물이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자가 얼마나 숙련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정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하는 보정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사진과 같이 삼지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흉부를 압박하는 경우에 이제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와 같은 이렇게 목 부위를 잡았을 때 경추 탈구 등의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동영상으로 손을 이용한 보정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물 실험의 개체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동물의 개체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이어 태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 펀치, 세 번째 마이크로칩, 네 번째 타투법, 다섯 번째 색소 도포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 태그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태그는 비용이 저렴하고 숫자 조합이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어 태그가 귀에다 붙이기 때문에 이게 탈락의 위험성이 있고 그곳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 때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어 펀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저렴하고 숫자 조합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 펀치, 즉 그 펀치할 때 나오는 일부 피부 조직을 가지고 제노타이핑 할 수 있는 PCR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동물에게 먼저 이어 펀치를 하고 개체 식별 표시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멍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고통이 수발되고요. 그 다음에 번호를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은 이제 개체 식별의 오류가 적습니다. 칩을 몸에다 심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그 리더 몸에다 심은 칩을 이제 리더기를 갖다 대고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체 식별을 위해서는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취가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투법은 문신을 새기는 방법이고요. 이제 반영구적이고 개체 식별이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색 마우스,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 마우스 중에 검은색 마우스에게는 이제 번호 표시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 때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색소 도포법은 아주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숫자 조합도 간편합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임의로 알아서 숫자를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유색 마우스에게는 이런 음, 색소를 도포했을 때 표시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는 3, 4일 이내에 재도포해야 된다고 써 있지만 이틀만 지나면 색이 옅어져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첫 번째 이어 태그입니다. 그래서 꼬리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개체 식별하는 번호를 이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펀치 하는 방법인데요. 이 이어 펀치 하는 방법은 오른쪽 귀에는 1번부터 9번까지, 왼쪽 귀에는 10번부터 90번까지, 총 99번의 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귀가 작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크로칩, 이렇게 몸에다 이식하는 방법. 네 번째는 꼬리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색소 도포법이라고 해서 등 쪽이나 어깨 쪽이나 꼬리 쪽에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동물을 보정하는 방법과 개체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에게 투여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하, 경구, 근육, 복강, 미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하, 피하 투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피하 투여는 피부 아래쪽 경배부, 요배부, 저쪽 복부 등 요 대부분 요거 3가지 곳에 이제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는 이유는 그 약물이 천천히 매우 느리게 몸 안에 퍼집니다. 그리고 경구 투여 같은 경우 식도를 통해서 위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흡수 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근육류 투여는 대퇴부, 둔부 내에 투여를 하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 근육이 별로 없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자, 복강 투여 같은 경우 하복부 복강 내 공간에다가 투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흡수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 다음에 미정맥 투여 같은 경우
꼬리 좌측 정맥 내에 투여하는데 이건 혈관을 통해서 약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형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는 표와 같이 피하 투여부터 미정맥 투여까지 흡수 속도율을 나타내는 표고요. 미정맥을 100으로 봤을 때 피하 투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여하고자 하는 약물을 어디다 투여할까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어느 곳에 투여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산도, 점도, 독성 여부를 확인해서 어디다 투여할까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실험 목적에 따라서 난 빠른 효과가 필요해. 지속적인 효과가 필요해. 그 다음에 투여 용량은 내가 얼마만큼을 투여해야지 최소한의 볼륨이고 최대한의 볼륨인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표에 보는 오른쪽 끝에 보는 투여량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투여 경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가 나는 경구 투여밖에 할 수 없는데 복강 투여나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복제에 따라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경로로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취를 해서 투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험동물의 투여, 피하 투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장 부위는 목등 사이하고 허리 등 사이, 좌우 복부 옆에서가 투여를 하고요. 피할 부위는 피하 지방이 많은 곳, 바닥에 자주 닿는 곳입니다. 피하 지방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흡수 속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바닥에 자주 닿는 부위는 바닥에 자주 닿으면 그 자리가 쓸려가지고 나중에 상처나 이런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제 많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약물 흡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물은 권장 볼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의 pH와 삼투압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자극성이 강한 용매는 피부 쪽 한쪽 일부가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보정은 목덜 및 피부를 엄지와 검지로 잡고 삼각형 모양. 여기 지금 세 번째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팽팽하게 유지한 다음에 인젝션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피부와 근막 사이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피부를 너무 팽팽하게 잡으면 근막과 같이 딸려와서 인젝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인젝션이 되면 그 주사했던 부위가 둥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둥그렇게 불어오는 걸 보고 투여했던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 투여는 피부와 근육 사이 피하 조직에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주사기에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사기에 약물을 담습니다. 주사기 안에 공기방울을 제거합니다. 주사기 캡을 닫아놓고 준비를 합니다. 캐전에 준비된 동물을 철망 위에 꺼내놓고 보정 준비를 합니다. 투여 위치는 목 부위이며 철망 위에서 보정을 합니다.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목 부위를 보정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몸을 살짝 눌러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투여할 위치가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투여 방법은 주사침이 진피와 피근 사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피부를 뚫고 5에서 10mm 전진하며 약물이 새지 않도록 살짝 꺾어 들어갑니다. 주사침을 손으로 느끼면서 석션하여 압력을 확인한 후 천천히 투여합니다.
손가락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투여 후에는 투여 물질이 볼록하게 느껴지며 약물이 새어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아 투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구 투여입니다. 경구 투여는 정확한 양의 시료를 위내에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위장 내에 이제 어떤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 이 경구 투여하는 약물의 그 흡수율도 낮아지고 투여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식 같은 걸 이제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전에 인젝션 하는 경우에 절식이 꼭 필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존대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존대는 여러 가지 길이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을 여러 가지 나에게 맞는 이제 경구투여용 존대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스테인리스 존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과도하게 진입을 하는 경우에 위를 천공하는 경우도 있고 식저에 상처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용량 같은 경우 이런 과도한 용량을 이제 투여하는 경우에는 소장에서 급격하게 내려가서 그 위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 가지고 내가 투여하고자 하는 용량이 제대로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식도로 역류해 가지고 그 폐나 기도로 흡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런 동물들이 이제 직사를 하거나 폐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하는 방법은 기본 아까 처음에 봤던 피아투어처럼 기본 보정을 한 후에 머리, 목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동물을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천장을 따라서 존대를 진입하게 되고요. 존대가 휘어진 부분이 입안으로 다 들어갔을 때 존대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식도 맨 끝에 맨 위쪽 부분에 닿았을 때 살짝 존대가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꼭 석션을 한 후에 인젝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숫자를 센 다음에 다시 존대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못돼서 기도로 약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먹이를 먹는 양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 체중이 확 감소가 되고요. 저체온증이 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경구 투여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1LM 주사기, 존대 투여할 약물이 필요합니다. 주사기침을 제거한 주사기에 존대를 끼워줍니다. 주사기에 존대를 끼워주고 약물을 용량에 맞게 준비합니다.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방울을 제거해줍니다. 케이지 안에 준비된 동물을 철망 위에 꺼내놓고 보정 준비를 합니다. 경구 투여의 경우 마우스의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정하여 합니다. 손 전체를 이용하여 등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존대가 마우스 입천장 부위를 따라 내려가고 식도를 지나 위안에 들어갈 때 약간 비틀어집니다. 주사기를 석션하여 압력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천천히 약물을 투여하고 조금 기다린 후 주사기를 빼줍니다. 자, 감사합니다. 경구 투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육 투여인데요. 권장 부위는 이제 대퇴부나 둔부 쪽이고요. 이 근육 투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되면 근섬유 압박 때문에 이제 극심한 통증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량이 마우스 같은 경우 근육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피하 투여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골신경 쪽에 잘못 인젝션 되는 경우에 뒷다리 마비 증세가 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기본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기본 보정을 하고 투여할 부위의 다리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퇴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한 다음에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주사기에 이제 석션을 하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여 부위를 살짝 눌러주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양이 많이 투여가 되면 그 찔렀던 부위에서 약물이 새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2,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좌골신경 손상이 일어나면 마비 증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투여 부위는 둔부근 또는 대퇴근에 투여합니다. 주사기에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사기에 약물을 담습니다. 주사기 안에 공기방울을 제거합니다. 주사기 캡을 닫아놓고 준비를 합니다. 킬 전에 준비된 동물을 철망 위에 꺼내놓고 보정 준비를 합니다. 기본적인 보정을 하고 약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사이에 뒷다리를 끼워 놓습니다. 투여 위치를 손으로 확인합니다. 투여 위치는 피부를 뚫고 대퇴부 근육에 투여합니다. 근육 주사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찌르고 나서 석션하여 이물질 여부를 확인한 후 천천히 주입합니다. 투여 부위를 살짝 문질러 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육 투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복강 투여입니다. 자, 복강 투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실험법이고요. 흡수 면적이 넓어서 약물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네, 용량하고 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이 투여 물질 같은 경우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은 복막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 물질의 입자가 큰 경우에는 그 복강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강내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들을 피해서 인젝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보정을 하고 동물이 수평이 되도록 올바르게 보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 아니면 약간 오른쪽을 이렇게 위치를 선점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인젝션 했던 피아투여와 같이 피부와 복근 사이에다가 이제 주사기 니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천천히 인젝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기를 약 한 45도 정도 세워가지고 복근막을 딱 통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근막 투여하고 주사기를 석션하셔서 이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하 투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면 내가 복강 투여를 한 게 아니라 피하 투여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강 투여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투여할 약물과 1ml 주사기, 동물이 필요합니다. 복강 투여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강에 직접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주사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사기에 약물을 담습니다. 주사기 안에 공기방울을 제거합니다. 주사기 캡을 닫아놓고 준비를 합니다. 철망 위에 동물을 올려놓습니다. 마우스를 보정하여 가로로 놓습니다. 마우스가 세워져 있으면 약물이 장기에 투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는 맨 아래 유두 사이 복강 정중앙에서 약간 비켜난 곳입니다. 방법은 피근을 살짝 찌르고 0.5mm 전진한 후 확인 주사기를 세워 복근을 통과한 후 석션하고 이물질 확인 후에 투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강 투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그 미정맥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미정맥 투여는 그 약물이 전신 혈리를 통해서 즉각 퍼집니다. 그래서 높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선택을 잘못하시면 동물이 바로 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 물질이 현타액이나 입자성 물질, 산투압이나 pH 조절이 안 되거나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르면 동물에게 커다란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 위치는 꼬리 양측 측면에 있는 좌우에 있는 미정맥, 그 정맥으로 인젝션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동물을 보정한 다음에 이 동물과 꼬리 미정맥에 확장을 실시해 줍니다. 그래서 40에서 43도의 따뜻한 물에 꼬리를 한 1분 정도 확장을 하게 되면 동물의 꼬리에 있는 혈관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젝션을 할 때 꼬리 끝에 3분의 1 지점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 한 번에 위에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하부 쪽 꼬리 쪽 정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뒤쪽부터 천천히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는 손으로 보정을 했는데 이 미정맥 같은 경우 기구를 이용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홀더를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고 혈관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홀더를 잘 붙잡고 있은 다음에 그 미정맥과 주사 바늘이 일직선이 되도록 이 그림처럼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주사기를 천천히 인젝션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림과 같이 혈액이 끝이 딱 맺힙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인젝션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젝션 할 때 보면 저항 없이 부드럽게 투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혈관들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사기 바늘 리드를 꺼냈을 때 투여 부위에서 혈액이 쭉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 투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투여할 약물을 담아놓은 인슐린 주사기, 구멍을 뚫고 앞부분을 막아놓은 50ml 코니칼 튜브, 40에서 43도를 맞춰놓은 워터베스가 필요합니다. 철망 위에서 동물을 보정합니다. 코니칼 튜브 안으로 동물을 넣습니다. 뚜껑에 있는 구멍으로 꼬리를 빼며 뚜껑을 닫습니다. (40에서 43도를) 맞춰놓은 워터베스 안에 꼬리를 넣어 혈관 확장을 합니다. 확장 시간은 30에서 60초간 진행합니다. 확장된 꼬리 혈관입니다. 코니칼 튜브를 고정하고
확장된 꼬리 정맥을 찾습니다. 꼬리가 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합니다. 꼬리 정맥과 주사기가 일자가 되도록 하며 정맥에 찔러 넣습니다. 주사침이 천천히 전진하면 침 끝에 혈액이 맺히게 됩니다. 이때 천천히 투여를 합니다. 투여 후 주사침을 빼면 꼬리 정맥에서 혈액이 흘러나오므로 지혈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정맥 투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바이오 지원팀의 박형수입니다. 감사합니다.